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5권의 책을 읽었고요. 그 중에서 이 3권은 제가 좋아하는 믿음사 TV에서 추천을 받고 읽은 책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박솔매 작가님의 인터내셔널의 밤입니다. 출판사는 아르테, 출판 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지 않나요?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 인터내셔널의 밤은 오묘한 책의 제목처럼 이 책 내용 자체도 오묘합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좀 매력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책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보시면은 글자 크기도 커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읽기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한 번 읽고 좀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또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부산으로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책의 배경이 부산이기는 한데 부산이 막 그렇게 중요한 배경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는 부산으로 너무 여행 가고 싶어져서 그 주에 바로 부산으로 짧게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온 저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 책에는 2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한솔과 그리고 나미. 한솔과 나미는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으로 이 책의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한솔과 나미는 서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르지만은 2명 모두 뭔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책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매일 밤 잠자리에서, 물론 매일 밤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되는 생각이었다. 사라질 생각은 없지만 큰 잘못을 아직 저지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숨을 수 있을까? 혹은 한국을 빠져나가 외국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글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박솔매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봐요. 그런데 이 박솔매 작가님은 글의 특징이 뭔가 쉼없이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고 쉼없이 이어지는 그런 문체가 이 박솔매 작가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제목, 인터내셔널의 밤의 뜻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재미있게 그리고 마음에 와닿았던 게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나미가 아무리 그런 힘든 환경에 있었지만은 이젠 과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서 살고자 하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되게 느껴져서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 출판 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제가 이 밝은 밤을 알게 된 게 어떤 사이트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올해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최고의 책? 뭐지? 뭐길래 이게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책을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밝은 밤도 앞에 인터내셔널의 밤처럼 또 오묘하잖아요. 밤하늘이 밝다고? 뭐 하늘에 무수히 별들이 많은 그런 밤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책을 주문을 했는데 책의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소설을 통해 일말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보듬어 안는 여성들의 마음의 얽힘에 대해 오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문구가 뭐 그냥 뭐 그런 여성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제가 정확하게 줄거리를 안 상태가 아니고 그저 올해의 책이다. 이거에 꽂혀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별다른 그런 줄거리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냐면은 이 심사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성들의 마음의 얽힘에 대해 오래 생각하게 될 것이다처럼 여성들이라면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책 안에 펼쳐져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책의 초반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말은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책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이 최은영 작가님의 이런 표현력이 누구나 특히 여자라면은 느껴보았을 그런 감정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특히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이 밝은 밤의 주인공인 지연, 그리고 지연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 마지막으로 증조 할머니,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상처로부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저는 또 와닿았던 문장이 엄마의 바람이 단지 사람들에게 딸을 전시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아팠다. 이 문장 또한 또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지만은 근데 또 그게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을 많이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먹먹해지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 최은영 작가님의 그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툭 치면 쏟아져 내릴 물주머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는 일은 그런 나에게 다시 몸을 얻고
내 마음을 얻어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 밝은 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부터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잔잔한 위로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황정은 작가님의 아무도 아닌, 출판사는 문학동네, 출판 연도는 2016년도입니다. 이 책도 미든사 TV를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게 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이 아무도 아닌인데, 저도 머릿속으로 아무도 아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제목이 희미해지면서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무도 아닌을 사람들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으로 읽는다. 이거를 보는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딱 이 문장을 읽자마자 몰입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아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차이가 주는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닌은 총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편은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잃음으로써 상실을 바탕으로 화자의 머릿속 생각이 어지럽게 이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슬프다고, 미안하다고,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고 덤덤하게 이야기가 펼쳐 나갑니다. 저는 총 8개의 단편 중에서도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 단편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단편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흐른다는 것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 외에도 나머지 단편들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단편들을 읽으면서 이제 페이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단편들이었는데요. 각 단편들은 막 엄청나게 막 유별나게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각 단편들의 좀 제목이 특이해요. 양의 미래, 상류의 맹금류, 웃는 남자,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제목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는 그런 잔잔한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황정은 작가님의 그런 모순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반대되는 느낌? 그런 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또 좋았던 문장 중에 하나가 그가 올려다보고 그녀는 내려다보았다.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 출판사는 어크로스, 출판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이 책도 믿음사 TV에서 추천받은 책인데요. 제가 주로가 아니고 소설만, 특히 한국 문학만을 읽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논픽션? 인문학? 책을 읽어봤습니다. 요즘 저의 큰 고민이기도 한 이 미루기라는 이 키워드가 제목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는 너무 나를 위한 책이다. 지금 당장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매하고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드루 산텔라는 현재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일을 잘 미루고 본인 스스로도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루기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뭐 일화 그리고 뭐 심리학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되게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나뿐만이 아니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미루는 일을 잘했고 미루는 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일화들과 그리고 공감되는 일화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와닿았던 문구가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는 우리를 두려움에 덜덜 떨게 만든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르기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른다. 어떤 나는 이걸 원한다. 또 다른 나는 다른 걸 원한다. 가장 근본적인 분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분열이다. 현재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때려치우고 싶다. 미래의 나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결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미루기는 우리 안에 국회에서 서로 개싸움을 벌이는 정당을 화해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저는 이 문장들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특히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도 그래서 되게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루는 데에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던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원하는지 몰라서 미루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은 좀 너 왜 자꾸 미루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좀 위로를 해주는 미루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듄 1권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운데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는데 너무 두꺼워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아직 1권인 거죠? 제가 듄을 영화로 먼저 봐서 그 다음에 책을 읽으니까는 진짜 영화가 잘 만들어졌던 거더라고요. 되게 책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된 책의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책의 한 60% 정도가 최근에 나온 준 영화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막 너무 절정에 치닫으니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휙휙 읽었는데, 이건 스포가 아니고, 1권에서 딱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클라이막스에 치닫고 이제 딱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1권에서. 근데 이게 6권까지 있잖아요. 아니, 앞으로 나머지 5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1권에서 딱 끝난 것 같은데 더 앞으로 내용이 펼쳐진다고? 이런 호기심, 궁금증을 너무 자아내는데, 이 책이 재밌는데 아시죠? 책이 두꺼우니까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뒤에 내용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권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읽을 생각인데, 지금 이권을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외에도 믿음사 TV에서 추천받은 책들 리스트가 저는 이만큼 쌓여져 있고, 그 외에도 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근데, 재밌습니다. 좀 영화에서는 약간 장면으로 빠르게 지나쳐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빠르게 넘어갔던 장면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이 잘 돼 있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딱 책을 읽으니까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영화랑 또 다른 재미? 예를 들면은 저는 하코넨 남작이 영화에서는 되게 막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함과 막 너무 무섭고, 일어나는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공중으로 붕 떠올리는 그 장면 아시나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책에서는 결국 이 하코넨 남작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이구나. 그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주인공인 무압딧, 무압딧, 책의 주인공도 책의 주인공인 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지금은 당장 읽어야 하는 또 사놓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마 이권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여러 책들을 읽고 다시 듄이 생각이 날 때쯤 이권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다시 리뷰를 해봤는데, 이거를 또 책을 읽고 나서 바로바로 리뷰를 안 하니까는, 그때 감정들을 막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리뷰를 하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